일종의 일감 몰아주기, 통행세 행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재벌 경제의 문제점들을 개혁을 해보자. 기업 활동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우려하고 있는 점이 있고요. 이런 우려가 너무 과장된 게 아니냐. 김종인 위원장 쪽에서 공정경제 3법하고 노동개혁을 묶어가지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공정경제 3법 놓칠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공정경제 3법뿐이 아니고 노사관계, 노동법 관계도 함께 네, 요즘 뉴스를 보면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일생 공정경제 3법만 연구한 최고의 전문가 KBS 박대기 기자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박대기 기자면 10년 전에 눈사람 기자로 KBS에서 가장 또 인지도가 높은 기자 아니겠습니까? 화제의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이에요.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이제 눈사람 기자로 기억을 하다 보니까 이 기상 전문 기자 아니냐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 다양한 분야를 취재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산업과학부에 있고요. 우리나라의 산업 현장들 주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저 공정경제 3법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법이 사실 어제 오늘 만들어진 법은 아니고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재벌 경제의 문제점들을 좀 개혁을 해보자. 이래서 이 법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올해 다시 이제 발의가 되고 상장이 돼서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3법이라고 그랬는데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네. 3법과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개정을 하자. 또 하나는 금융그룹 감독법이라는 법을 새로 하나 추가해서 공정경제 3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비판하는 측에서는 기업을 죽이는 법이다. 그래서 기업 규제 3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내용이 무엇이길래 기업에서는 이렇게들 불편해하고 반대를 하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상법에 들어가는 다중대표 소송제라는 소송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롯데 PS넷이라는 롯데그룹 계열사가 있습니다. 편의점 같은 데 보면 ATM이라고 이제 현금 출납하는 기계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그 기계를 통해 사업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ATM 기계를 사와야 되는데 직접 공장에 가서 이제 사오면 되는 일인데 중간에 다른 계열사를 하나 끼워 넣습니다. 롯데기공이라는 보일러 제조회사를 끼워 넣어서요. 그 회사를 통해서 중간에 이제 뭐 통행세라고 부르는데 통해서 이렇게 사들이게 되면은 중간에 있는 롯데기공 같은 경우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40억 원 정도를 벌게 되고요. 그리고 롯데 PS넷은 40억 원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 또는 이제 통행세 행위라고 부르는데 중간에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모 회사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일이죠. 40억 그렇죠. 원 안 내야 될 돈을 내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별다르게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모 회사의 주주들이 자회사의 좀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가지고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낼 수 있게 하자. 이것이 이제 다중대표 소송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집단으로 소송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중이라는 이름이 붙고 그 자회사의 잘못으로 네. 모 회사 주주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소송을 못 했었나 보네요, 그동안에.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게 바뀐다. 재벌들이 그런 자회사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뭐 이익을 빼돌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별다른 조치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화하는 조치를 도입한 이번 제도가 듣고 보니까 요거 좀 떼늦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또 법안들 살펴볼까요? 공정거래법 개정 사안인데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되는 감시 대상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총수익과 지분 기준으로 현재는 이제 30% 이상만 규제를 하고 있는데 20% 이상 총수익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그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그룹에서 이 회사에 적절한 운임보다 더 많은 운임을 줘서 결국 현대그룹의 이익이 이 현대글로비스로 몰리도록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행위를 일감 몰아주기 행위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회사를 좀 단속하다 보니까 어떤 회사를 단속할 거냐 하면은 총수익의 지분이 30% 이상인 경우만 단속을 하자. 네. 하다 보니까 이 회사는 지분을 29.9%로 맞췄습니다. 꼼수네, 단속에 꼼수. 빠져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네. 이 현대그룹뿐만 아니라 상당수 많은 재벌 그룹들이 이런 식으로 30% 밑으로 지분을 만들어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20%로 낮춰서 이런 회사들을 더 많이 이제 단속을 하자. 이런 것들이 개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총수 일가들이 지분을 더 팔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가 있겠네요. 팔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법대로 하면은 원칙대로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않으면 현재의 지분을 가지고도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겠네요. 네. 잘못된 일을 저지르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죠. 법 잘 지키자. 지분을 줄이 생각하지 말고 일감은 몰아주지 마요. 어쨌든 법 잘 지키자는 법이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또 하나 더는 이제 가격 담합이나 입찰 담합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이라고 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건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만 수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것이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서 검찰에서 가격 담합이라든지 입찰 담합을 더 많이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든.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에 막 사람들이 너무 고발을 많이 하면 기업 경영이 좀 힘들어지니까 공정거래위원회를 꼭 거쳐서 검찰에 고발할 수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네. 이제는 바로 검찰에다 고발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 명분상은 맞습니까? 사실은 이제 공정위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집단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조심스럽게 고발하라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넓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위에서 눈 감으면 그냥 없던 일이 돼버리니까 네. 이런 이제 법이 지금 만들어지나 그런 일들이 보군요. 있으니까요. 그런 걸 좀 피하기 위해서 만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업이 경영을 좀 더 투명하게 하라는 뜻의 법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경제계가 이 중에서 가장 이 부분 좀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법안은 뭡니까?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에 대해서 가장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예. 현행법은 이사들을 쭉 선임한 다음에 그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좀 대주주가 고르는 사람 위주로 이사회가 구성이 됩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감사가 될 이사의 경우에는 대주주의 투표권을 제한을 하자.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미는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법이 통과되게 되면 감사를 선출할 때 총수일가의 지분이 예를 들어 50%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3%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3%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지분을 적게 가지고 있는 소액주주들이 모인다면은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감사를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선출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러니까 다른 이사들은 뭐 기존대로 가는데 감사 역할을 하는 이사를 뽑을 때는 네. 의결권을 좀 제한하겠다. 네. 이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사회가 거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예. 결국 총수일가를 위해서 이사회가 뭐 손만 들지 뭐 특별한 활동을 못한다 이런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이사회가 좀 더 일을 하고 적극적으로 회사 일에 나서서 문제점들을 좀 바로잡아 달라 이런 취지에서 만든 그런 제도인데. 취지 좋은데 왜 재계에서는 싫어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재계 입장에서는 예. 그 회사의 적대적인 세력, 특히 이제 외국의 투기 자본이나 이런 쪽에서 자기들이 미는 사람을 이 감사로 만들 수 있다. 이 점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총수일가가 지분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3%밖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조금씩 가지고 있는 외국 투기 자본들이 힘을 합친다면은 우리나라 우량 기업의 이사회에 그들이 원하는 감사가 들어와서 회사의 기밀이라든지 주요 정보를 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점이 이제 재계가 우려하는 점인데요. 근데 이사들이 그 기업의 주요 뭐 정보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이사회에서는 이제 기업의 경영이라든지 또 뭐 대표이사 선임이라든지 M&A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재무 사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의논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또 여기 대해서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들은 우리 회사가 성공하길 바라잖아요. 다 그렇죠. 소액주주도 예. 마찬가지거든요. 예. 우리 회사가 더 많이 이익을 남기고 확대되길 바라는데 만약 그렇다면 경쟁 기업의 나쁜 사람을 굳이 이 소액주주들도 굳이 우리 회사의 감사로 이제 선임할 것이냐?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우려가 너무 과장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야당의 김종인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입장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노동개혁 카드를 같이 꺼내든 모양새단 말이죠.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네. 노동개혁.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법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그동안 이제 많이 강조하셨던 독일의 하르츠 개혁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면은 실업보조금 수령 요건을 좀 강화한다든지 네. 임시직 파견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해서 우리나라의 노동 구조가 너무 경직돼 있다. 좀 완화해서 좀 일자리를 좀 나쁜 일자리더라도 좀 많이 늘리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좀 반발하는 입장입니다.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메시지다. 노동자에게 현 시점에서 매우 가혹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사실 우리나라 노동계는 이 안에 찬성할 리가 없겠죠. 당연히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노동자들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당 입장에서 이걸 테이블로 올리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많을 거다. 이런 예상이 되는 그런 점이 있고요. 여권 상황에서는 이제 이게 혹시나 김종인 위원장 쪽에서 이 공정경제 3법하고 노동개혁을 묶어가지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대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처리하는 것은 뜻은 아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결론적으로 네. 공정경제 3법
이거 국회에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네. 예측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거 가장 쟁점이거든요. 네. 이제 재벌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이제 대주주가 바라지 않는 인물이 감사로 선출이 되면은 기업 활동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점이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점들은 사실은 이제 당연히 재벌 입장에서 원치 않는 제도들이긴 한데 법을 잘 준수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은 이 감사위원 분리선출 문제가 해결이 될 경우에는 의외로 빠르게도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다 보이고요. 특히 이제 오늘 이낙연 대표가 한국 경영자 총협회 회의 직후에 한 발언이 주목이 됩니다. 외국계 헤지펀드가 한국 기업 노릴 틈 열어주는 것 현명하지 않다. 기업의 우려를 듣고 부분적으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겠다 밝혔는데 예. 아마도 이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문제를 거론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타협이 된다면은 나머지 제도는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었는데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Stay